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델입니다. 저희 지소지대 30대 청년인 변호사, 교사, 회사원이 모여서 매주 지식되는 뉴스 소식 전하고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대화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처음으로 그 트위치와 팟빵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는데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떨려? 네. 맞아, 뭐 들어주시는 분들 별로 없으니까요. 듣는 사람들 편하게. 뭘 떨려? 네, 오늘 저희 항상 같이 하고 있는 패널들 저희 그 신 선생님과 공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신 선생님부터 오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네.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이제 아니지만 정확히는 한때 몸을 살짝 담궜던 그렇죠. 네. 저의 한때 몸을 담궜던 분야를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사회 분야, 네. 교육 분야, 전반적인 이런 사회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변입니다. 저는 2023년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 거의 뭐 일보다 헬스에 더 중독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피곤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막 미라클 모닝? 그냥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요즘에 제가 일이 네. 좀 이제 네. 늘어났나요? 공변은? 아니요, 일이 뭐 딱히 늘어난 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내 몸이 더 힘들어졌지. 더 많은 부하를 근육에다 걸다 보니까 몸이 더 힘들어졌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5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5시 50분쯤 타고 헬스장에 도착을 해서 헬스를 1시간을 하고 씻고 8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저 회사 근처에 그 헬스장이 있습니까? 제가 잡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헬스장을 끊었고 이게 좀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이제 2달 넘었거든요. 2달 넘게 평일에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을 했는데. 진짜요? 오, 그럼요. 대단하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네. 익숙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피곤하다. 저희 네. 방송 1화를 다시 듣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스타터팩 스타터팩을 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짧고 굵게. 네. 그렇게. 이미 2달이었으면 공변은 이미 뭐 미스터 올림피아드 나갈 정도 됐었어야 되거든요. 거의 윤성빈 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그 정도입니까? 2달이면 진짜 막 그 정도까지 막 올라옵니까? 2달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엄청나게 올라오긴 합니다. 공변이 바프를 찍을 수 있을 정도는 돼 있죠. 그치. 진짜? 네. 오, 다 깎여 먹어가지고. 확실히 약이 좋긴 좋나 봅니다. 약이 좋긴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회 맡고 있는 안델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IT 부품 제조업 회사 다니고 있고, 야간에는 MBA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실 다음 주가 마지막 그 기말고사 딱 보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렇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MBA 다양한 대학원 IT 말 쳐주세요. 뭐 죄송합니다. 다양한 IT 관련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그리고 산업 관련한 이야기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뭐 아까 신선생님 뭐 말씀하시려다가 네.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MBA 뭐 대학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MBA 대학원에서 보는 중간 기말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이제 그 과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탑 10은 엄청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그- 졸업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F 받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는 있으니까, 아, F가 있으니까, 네네. 그건 뭐 학점 안 되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막 근데 그 학점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음, 학점을 막 어디다 쓰고 막 그런 느낌은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타이틀 그런 따는 게 있죠. 거지.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자기 업무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아, 그게 딱 느껴지는 분들은 뭐랄까 그 진짜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게 네, NBA 특징인가요? 아니면 대학원은 원래 다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냥 고등학교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 수업도 많고 학점에 다 음, 목숨 걸고 당연히 졸업하려고 하면 음, 졸업 시험도 패스를 해야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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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끝나고 뭐 당연히 변시도 당연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말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대학원보다 음. MBA가 조금 더 이 뭐랄까 교우들과의 이제 친목 음. 다지는 거에 조금 음. 더 많이 음, 그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존목질 하러 예, 가는 예. 것이다. 전목질이라뇨. 저렇게 그런 갑자기 분들도 저렇게 많죠. 예, 너무 맞습니다, 전문 맞습니다. 용어를 사용하시네, 갑자기. 신 선생님 혹시 뭐 아까 간단하게 뭐 얘기할 만한 거 있다고 하셨는데 아, 준비하신 거 별건 아니고, 있으십니까? 네, 네, 짧게 저번에 연장선으로 얘기했던 건데, 이제 기후변화, 네, 그거랑 음, 관련해서, 네, 이제 오징어가 음, 이제 음, 음. 겨울에 또 철이지 않습니까? 아, 네, 겨울에 네, 철이 다가왔는데, 오징어가 네,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징어가 이제 아, 금징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음, 기온이 계속 이렇게 해수면의 기온이 오르면, 오징어가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 내후년만 돼도 안 잡힐 거랍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오징어, 열대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이 이제 나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돼버리겠죠? 바다가 따뜻해져서 이제 우리 예. 바다가 따뜻해져서 다 오징어가 떠나는 거죠. 예. 다 떠나서. 그렇군요. 옛날에 뭐 명태가 그렇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명태도 이렇게 찬 바다에서 사는 그런 어종인가 보네요. 예, 체안바다에 음, 살았는데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음, 없어지고 이제 오징어가 음, 다음에 그렇게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오징어 음, 업 하시는 분들 국가에서 뭐 3천만 원씩 보상금도 주고 음. 이렇게 건드지 어, 말아달라 하는데 뭐 네, 뭐 안 관두고 백입니까? 뭐 오징어가 안 잡히는데? 그쵸. 아니,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자연 환경이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진다는 게 이렇게 눈에도 진짜 보이고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뭔가 실천하는 게 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음, 네, 저는 이거 어차피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의 그냥 네. 사이클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모르겠다. 뭐 내가 뭘 닥쳐라.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음, 아, 어. 그쵸. 네. 지구의 큰 흐름, 그 사이클 내가 어떻게 막을 건데? 어, 저는 뭐, 음, 저거 네네, 딱히 뭐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한국에 네, 사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이 네. 재활용이 굉장히 강제가 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열심히 그렇죠. 한다. 예, 예, 플라스틱, 예. 뭐 비닐 이런 거 뭐 음, 열심히 음, 나눠서 버리죠. 근데 음. 분리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분리수거. 그렇죠. 나는 분리수거. 재활용을 한다고 분리수거, 그래서 무슨 재활용을 하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 미국은 또 음, 분리수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대요. 맞아요. 예, 네, 뭔 그냥 막, 소용이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그래. 그쵸. 예.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도 일회용품을 좀 최대한 안 쓰려고는 하는데, 사실 저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그렇지. 예,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거보다도 일회용품이 사용이 많은 그 기업들이나 이런 산업에서 좀, 이런 걸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 저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아이디어 하나만 내자면, 배민 이제 그거 하지 않습니까? 배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면 그 식당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용기들이 다 달라요. 그죠? 맞아, 뭐 맞아. 플라스틱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종이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음, 배민에서 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음. 규격화 좀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어,
막 분리수거 할 때도 굉장히 좀 편하고 아, 막 플라스틱 어, 너무 많이 어. 나와. 그러니까 그 응. 플라스틱 나오는 건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어. 그 요즘에 다시 그 그릇 찾아가는 중국집 없잖아 이제 더 이상. 그쵸, 아예 그쵸.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나마 만약에 그런 규격화 해가지고 다 똑같은 플라스틱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특화돼가지고 이제 그 재활용 또는 이제 그런 기술 만들어지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돈이 어, 됩니까? 돈 안 되겠지만 ESG로 ESG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그 약간 그런 뭐라 재무적인 성과보다는 비재무적인 성과 이런 ESG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그 주주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기업들이 좀 나서서 해줬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신 선생님이 전문 분야 수능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주제를 네, 시작해보자면, 네. 2023년 11월 16일이 이제 한 달 정도 됐네요. 아, 벌써 한 달이 됐습니까? 네, 벌써 한 달이 됐고, 이제 다, 네네. 성적도 다 나왔고, 그쵸. 음, 예, 대한민국에서 연말 행사 중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벤트 중 하나인 수능이 끝났습니다. 예, 음.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 수능. 그쵸. 아, 그런 거군요. 네, 11월 매년 셋째 주 11월 목요일. 셋째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수능 한파도 없고 맞아. 음, 저도 나이가 들고 뭐 필드도 떠나 있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음, 감흥이 사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수능이 예전만큼 뭐, 야, 올해 뭐 음, 수능 본대. 뭐 이런 게 이제 음. 별로 관심이 없죠. 맞아.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실 신 선생님 통해서 배웠던 거지만 이제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능의 중대성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가, 한창 예, 엄청 줄어들었다가, 요즘에 네. 다시 이제 또 그래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요거는 오늘 음, 제가 가지고 온 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게 네. 수능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어떤 뽑는 네. 인원 자체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음, 사실이지만 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음. 음, 예, 그 음, 절반 정도가 재수를 해버리다 보니까 재수를 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수능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렇다 음, 보니까 이제 수능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에 뭐 중요한 거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인데 워낙 음,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다 재수 3수, 4수를 하다 보니까 음, 여전히 수능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고 이 수능 난이도 음, 맞추기는 여전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 예. 보니까 얘기하시죠. 아, 아니, 사실 그 옛날에는 신 선생님이 약간 그 수능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능 영어도. 그때는 네. 그러면은 수능 끝나시면 본인은 좀 풀어보십니까? 저는 수능 시험장 가서 봤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 아, 수능 시험장 가서 선생님일 때도? 1등급 받았습니다. 아, 오, 쉣. 다행이네요. 네, 잠깐만, 수능 1등급? 1등급 만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20분 남기고 엎드려 자서 1등급 받았습니다. 그 만점 받았어요, 못 어, 받았어요? 아, 만점 못 받았어요. 아, 빡! 진짜로. 그게 엎드려서 자면 안 되는데, 이게, 핑계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네, 강사는 아시다시피, 네.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아 있어요. 오후에 다 수업을 하고, 밤에 수업을 하는데, 수능 날에 6시 반에 일어나서 구차하다. 혀가 수능을 진짜 보러 가면 길다. 나 이렇게 혀가 졸립니다. 긴는지 몰랐어,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맞아요. 두 네. 개 틀렸고요. 두 개 Oh 틀렸어요. 두 no! 개 틀렸고요. 맞아, 이게? 알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듣기 네.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아, 야, 와, 진짜 듣기 틀렸다 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해. 집중을 안 예, 한 게 좀 아, 졸려서, 이건 느껴지네. 예. 진짜네. 이건 졸려서, 찐이네. 졸려서, 어제 두 개 틀려서 그때 1등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네. 어, 이 수능이라는 키워드는 매년 네. 조금씩은 사실 저희가 어찌저찌, 뭐,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수능이 음, 다가오면 사실 듣게 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사실 주제는 네. 2023년, 2023학년도, 음, 2024학년도가 사실 맞겠죠. 2023년도에 진행된 거니까. 저희가 음, 학년도라고 하면 이제 2024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1년 앞으로 이제 부르기 때문에
아, 그쵸? 오케이. 음. 예, 그래서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수능이 2012학년도 수능이었죠. 왜냐면 그쵸. 저희가 2001, 2학번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 역대급 네. 불수능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수능이란 무엇인지, 네. 불수능이라 불수능, 물수능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도대체 나온 말인지, 왜 불수능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수능 용어도 참 많아요. 뭐 킬러 용어 문항부터 많아. 해가지고 그쵸, 그치. 불수능, 뭐 물수능, 뭐 그렇네. 제가 사실 킬러 문항은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킬러 문항이 뭔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네. 없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다 공식적으로 교과목에서 나왔다. 그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오케이. 네, 없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불수능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불수능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원이 있습니까? 어원은 어디서부터냐? 이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첫 불수능은 사실 1996학년도 수능이었어요. 근데 오, 되게 옛날이네요. 되게 옛날이에요. 96학년도.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어려웠다. 나중에 이제 돼서 야 이거 진짜 역대급 불수능이었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고요. 사실 불수능이란 단어보다 물수능이란 단어가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01학년도 대입 수능이 너무 쉬워서 이 전년 그 전에 비해 너무 쉬워서 물수능이라는 말을 사용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인 2002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도와 완전 반대로 사상 최고 난이도로 출제되었던 수능이라서 그 반대말로 이제 물과 상극인 불을 넣어서 불수능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어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혹 이제 불수능을 뛰어넘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용암수능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나중에 막 마그마 수능, 그쵸, 마그마 수능, 여목지옥 수능 이런 거 다 나오겠네요. 그쵸, 내핵수능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시험별, 각 학년도 시험별 역대 수능 만점자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매년 수능 만점자가 사실 나오지 않죠, 당연히. 매년 나오진 않고 이게 매년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절대 나오지 그렇습니까? 않고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능의 형태가 처음 시작된 것이 1994년도라고 했습니다. 1994년이 아니라 1993년이겠죠. 왜냐면 학년도니까. 그래서 1994 오케이. 학년도 수능부터 보면은 1994 학년도부터 1998 학년도까지는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진짜로? 만점자가 없었고요. 1999학년도 최초 만점자가 이때 이제 나왔습니다. 이과에서 멋있다. 나왔고요. 요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H.O.T가 뭐죠? 그분이군요. 그분이고요. 그런 거군요. 이분이 H.O.T가 뭐죠 말고도 남긴 다른 어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수능 어떠셨습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면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쵸, 이분입니까?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유명한 어록 두 개를 진짜 남기고 유명한 모르는 분이에요.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군요. H.O.T가 뭐죠라고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이분 저때 당시 네네. 저때 당시 기준으로 H.O.T가 뭐죠라는 거 지금 기준으로 이제 BTS가 BTS가 뭐죠? 뭐죠랑 뭐 거의 동급이다. 강남 스타일이 뭐죠? 그치. 거의 그 정도다. 수능 근데- 끝나고서는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모르는 문제를 만났네요. 그쵸. 그치. 다 네, 알았는데 이건 모르겠네. 이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네. 수능 만점자들 뭐 수석하신 네. 분들 뭐 하고 지내냐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 대단하신 네. 분입니다. 맞아요. 이분 되게 이후로도 진짜 멋있는 행보가, 분이에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고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999학년도 수능 이후로 2000학년도 수능에도 한 명의 만점자가 나왔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01학년도 수능이 물수능이었다고 했잖아요. 요때 갑자기 무려 66명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66명? 66명? 얘가 66배가 늘은 거죠. 잘못 냈네 야, 진짜로 네.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불수능 전환됐고요. 호들짝.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쭉쭉쭉쭉 2007학년도까지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오케이. 불수능이었나 보네요. 엄청난 불수능이 이제 연달아 나왔고 2009학년도에 다시 한 명의 만점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2009학년도에 한 명이 나오고 2010학년도, 2011학년도가 또 안 나왔어요. 오. 네, 그러다가 그렇군요. 드디어 네. 저희가 봤던 2012학년도 물수능이 빵 터졌죠. 물수능? 이때 물수능이 터지면서 네. 저희 때 물수능이었잖아요. 저희 때 물수능이었고 몰라 안 봐서. 미쳤다 진짜. 굉장히 쉬웠고 아마 공변은 열심히 공부해서 알칠 텐데 특히 그럼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죠. 영어랑 이게 왜 그때 물수능이 됐냐면 저는 그거는 기억이 나는 게 EBS 연계가 들어간다고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좀 과도하게 EBS 연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EBS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거의 문제만 읽고도 정답을 막 풀어버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맞아. 실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떤 뭔가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암기로 푸는 시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2012학년도에 30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33명, 29명, 16명 이렇게 물수능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능 만점자가 계속 나와요. 3명, 15명, 9명, 15명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되면서 슬슬 불수능의 기조로 다시 들어옵니다. 요것도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따 얘기할 거예요. 왜 갑자기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불수능이 돼버렸는가.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이 1명, 2023학년도 작년 수능이 3명, 그리고 올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불수능이 이렇게 물수능과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불수능의 기조로 들어섰는데 자 그러면은 이 불수능, 물수능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수능임에도 불구하고 만점자는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있고 근 3년간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불수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사실 공식적인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치. 그쵸? 저기 어디야 교육부에서 자 불수능의 기준 알려드립니다. 이건 없어요. 난 또 KBS가 공식 기준인 줄 알았지.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없고 제가 찾은 이제 여러 문서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한 5개 사실 6가지 기준을 봤는데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중 한 과목 이상의 1등급 구분 점수가 특정 점수 이하일 경우 국영수 중에서 또 어떤 한 과목이 정해놓은 점수 이하로 1등급 커트가 나올 경우입니다. 오케이. 네. 전 근데 이해했어요. 단 나머지 과목들이 물수능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높은데 어떤 과목이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국어는 1등급 점수가 89점 이하다. 그럼 불수능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불수능 기준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4% 미만이다. 불수능입니다. 오케이. 수학은 84점 이하로 1등급 커트가 나눴다. 그러면은 불수능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수능이다라고 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국영수의 1등급 구분 점수 합계가 이걸 좀 더 쉬울 거예요. 합계가 275점 이하. 합계가 300점 만점이잖아요. 300점 만점인데 275점 이하거나 영어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 1등급 구분 합계가 182점 이하. 그리고 1등급이 8% 미만일 경우를 이제 불수능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영어는 자체에 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는 자체에 두고 국어랑 수학이 1등급 커트가 2개가 합쳤는데 182점 이하야. 이러면 이제 불수능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네. 모르겠어. 지금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나? 이게 그 감이 잘 안 와. 이게 그러니까 평균 몇 점 정도 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었던 수능에서는 이제 음. 1등급 커트가 네. 대부분 96점. 아, 맞아. 그때 90, 그랬던 것 같아. 4점에서 그러니까 두 개랑 세 개 정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틀리면 2등급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쵸. 그치. 응? 그쵸.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6개 정도 이제 틀리면 2등급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꿀이잖아. 개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뭐야.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꿀이죠. 그래서 뭐 불수능이면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좀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면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고 갑자기 2등급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럼 조금 더 그렇죠. 그렇게 불수능으로 하는 게 변별력을 나누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오케이. 불수능과 불수능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불수능이 됐을 때 안대리가 얘기한 대로 좀 더 변별력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상위권 내에서. 하지만 하위권, 중위권에서는 이제 찍기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변별력이 더 없어지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거야. 거기서 누가 더 잘 찍었냐. 아니 그러니까 선지가 원래 적당히 공부한 애들은 한 2개 선지 정도가 헷갈려. 근데 그쵸. 불수능이 되는 순간 다 모르겠는 거야 선지. 그쵸. 근데 나도 다 모르고 내 옆에 9등급 맨날 찍던 애도 다 몰라. 똑같아. 그럼 그러니까, 변별력이 또 없어지지. 막 내가 원래 5등급 정도였는데 네. 이제 8등급 9등급가 나랑 비빌 수 있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렇죠. 그런 게 또 그러다 보니까 있군요. 이제 1, 2등급 내에서는 네. 이제 1등급 그 내에서 가르는 거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그쵸. 수가 없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학년도 2022학년. 수능부터 갑자기 네. 불수능의 기조가 확 들어섰다고 합니다. 잠깐 2022학년도면 2021년? 2학년도니까 2021년. 오케이. 그치, 수능부터. 우리 3년 전? 3년 3년 전부터. 전. 오케이.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불수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2018학년도부터 요때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제외한 4개 과목으로만 변별력을 해야 된다는 영향이 생겼게 됐죠.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들을 뭔가 변별력을 만들려면 네.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요런 이유가 첫 번째로 들어오고요. 네. 또 뭐 두 번째 이유로는 날이 갈수록 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거야 뭐. 사교육을 많이 받고 뭐 스타 강사도 많이 나오고 교재도 막 이제 좋은 게 쏟아지고 그렇죠. 뭐 현우진이라는 분이 뭐 저희가 옛날에 얘기한 대로 수학을 획기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건 고맙지만 이게 쉽게 풀 수 있게 되면은 반대로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못 풀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상위권 친구들이 다 너무 쉽게 풀어버릴 테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2022학년도 이후에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몇 년도부터요? 문이과 통합이 2022학년도. 2022년도. 네. 네, 이때부터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영향이 이제 발생을 했냐? 이제 문이과 통합 시험이라는 것은 네. 저희가 사실 수능 관련 방송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택 과목. 그래서 국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언어와 매체, 언매, 네. 그리고 화법과 작문, 화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학에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차치해두고 요것만 볼게요. 그리고 탐구는 문이과 통합으로 문이과 통합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는 문과생들은 사탐 중에서 뽑아서 2개를 받고 그렇죠. 이과생은 과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받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이 사탐, 과탐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4개를 봅니까? 아니요. 2개를 봅니다. 그러면 사탐 하나, 전체에서 과탐 하나 할 두 개. 수도 있는 거야? 전체에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기조는 근데 남아있어요. 이게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문과, 이과 통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갑자기 문과 하던 학생들이 그래 나도 이과 할 수 있어!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 네. 이게 기조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나뉘었냐? 문과생들은 통상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국어에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과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문법적인 거나 그렇죠? 이런 논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이도도 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오케이. 이과생들은 언매, 문과생들은 화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과생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문과, 이과가 없지만 제가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수학 과목으로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확률과 통계보다 이 미적분과 기하가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보통 확률과 통계가 모든 그거의 1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래서 불수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안드리가 잘 찝어주셨어요. 오케이. 확률과 통계는 네. 무슨 맹점이 있냐면 네. 난이도를 높이려면 네. 끝도 없이 높일 수 있다는 그래요? 과목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확통이? 네, 확통이 그렇다고 해요. 이게 그래요? 범위가 늘리려면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보다 더 많이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불수능으로 내겠다? 남을 먹게 되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제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교차 지원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이과생들이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문과생들이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표준 점수라는 것을 높게 받은 이과 과목 학생들이 문과 과목 선택을 학생들을 다 장악해버려서 문과 쪽 학생들은 다 1등급을 받고도 스카이를 못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안 그래서 돼요. 제가 네. 추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점수. 원점수. 두 번째, 표준 점수. 세 번째, 네. 백분위. 오케이. 네 번째, 등급. 오케이.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마 공변은 다 알 거예요. 그럼요. 그쵸? 음. 이중. 이게 바로 표준- 이해가 안 돼? 그쵸?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오 이제 마이 안 갓. 돼요. 자, 근데 대충 느낌은 자 이중에서 표준 점수, 네. 백분위, 네. 등급이 수능 성적표에 표시가 되고요. 네. 원점수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원점수가 근데 진짜 제 네. 점수 아니에요? 그쵸? 원점수는 말 그대로 어. 채점한 점수입니다. 그쵸. 네. 그쵸?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이 국영수 100점, 네. 사탐, 과탐 50점, 한국사 50점, 요거의 원점수예요. 네네. 자,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 대학을 지원할 때 사용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백분위를 봐야 됩니다. 백분위. 자, 이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봐야 되는데 백분위는 자신의 표준 점수가 상위 몇 %인지를 나타냅니다.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수험생의 백분위가 80이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그 영역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저 100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좋은 거죠. 네네. 자, 이를 기준으로 이제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네. 1등급을 받으려면 4%, 2등급은 11%, 3등급은 그쵸. 23% 안에 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뉩니다. 네. 그래서 각 등급이 나뉘는 점수를 소위 등급 컷, 등급 컷, 등급 구분 점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내가 100분위로 어. 96이다. 그러면은 1등급이네. 그렇죠. 상위 4%니까 오케이. 1등급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일등급 아까 탑권. 얘기한 대로 대학 전형에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 점수를 쓰다 보니까 네. 표준 점수는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죠. 상대적인 점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이걸 들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표준 점수라는 네네. 것은 원점수 평균 100을 기준으로 내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이 나왔어. 네. 시험에서. 근데 내가 뭐 표준 점수가 120이야.
오케이. 어떤 학생은 표준 점수가 140이야. 음. 누가 더 잘 본 겁니까? 140이 정을 본 거겠죠? 140이 더 잘 본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잠깐만. 알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표준 그러니까 그 평균 점수가 100점이다? 평균 점수가 100점인 거예요? 그 원점수 평균을 100으로 아, 설정을 오케이. 그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전체 원 점수의 평균이 60점이 나왔어. 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네. 10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네. 그 저기 표준 점수는 140점인 거네. 40이 떨어져 있으니까 갭이. 그렇죠. 아, 오케이. 네. 네. 그러면 그 자, 예를 들어서 근데 100점을 받았어도 네네. 이렇게 100점을 네. 받았어도 똑같은 100점을 받았어도 평균 점수가 만약에 80점이다라고 하면은 난 120점밖에 네. 못 받은 거니까 표준 점수가 그렇죠. 낮겠네. 그치. 아, 이게 그래서 아까 이해된다. 얘기한 오케이. 문이과 통합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오, 그러면은 네, 자, 원점수랑 별개로 문과 쪽 학생이 네. 화작과 확통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문과 학생이 화작과 확통 시험을 봤어요. 네. 잘 봤어. 어, 근데 표준 점수가 물수능이라서 표준 점수가 낮아. 자, 근데 네네. 표준 점수가 낮다. 언매랑 네. 네, 근데 언매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 점수가 뭐 100이야. 저 100이야. 근데 언매랑 기하를 본 이과 학생이 있어. 네. 이 친구가 표준 점수가 네. 140이야. 어, 그러면 완전 발리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과 학생들이 싹 보고 음. 교차 지원을 문과 쪽으로 넣습니다. 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과 쪽 학생이 나 5일 등급 받았어. 근데 표준 점수가 모든 점수가 이과생보다 낮아. 아하. 그치.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문과 쪽 학생들의 네. 표준 점수를 올려야겠네.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된다. 아. 그럼 어떻게 오케이, 하니까 오케이. 난이도를 올리면 돼. 아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과 쪽도 이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과 쪽 그러면 어떻게 돼? 문과 쪽이 난이도가 막 올라가. 그럼 이과 쪽으로 막 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난이도를 올려.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하.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근 3년이 불수능인 이유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영어가 네네. 절대 평가가 되면서 나머지 교과목으로 이제 그쵸. 좀 변별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죠? 교육이 이제 질이 그쵸. 좋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수능이 문이과 통합으로 되면서 기존의 표준 네. 점수가 낮았던 문과 학생들의 경쟁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쵸. 그 문과 쪽을 이제 그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저 문과니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네. 문과 옛날에 족밥끼리 싸웠던 거예요. 아, 문과는 도토리였다. 족밥끼리 싸웠던 도토리 거야. 기색이었다. 네, 근데 이과생들의 이제 너무 무서운 형들이 많았던 거지. 이과 형님들이 오신 거지. 이과 형님들이 근데 넘어온 거지. 야, 문과, 니네 좀 깨꿀 문과 빨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랬더니 문과 학생들이 잣됐다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문이과 통합되기 전에도 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음. 너무 이 수능이라는 거 난이도가 이과생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문과생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막 문과생들이 이과생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막 우스갯소리로 진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공부 안 해서 네. 그렇다. 이과생들이 하는 만큼 공부하면 문과생들도 돈 많이 번다. 진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좀 여실히 드러난 게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이과생들이 좀 살맛이 난 거죠. 그렇구만. 그러면은 네. 자 2024학년도 그럼 수능은 네. 얼마나 어려웠던 불수능일까? 요거를 한번 이제 요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국어, 수학, 영어가 사실 2024학년도 수능은 모두 다 어려웠던 수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웠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탐구는 뭐 평이했다라고 해요. 네, 국어 등급의 경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국어 등급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기준으로 보면은 89점 이하로 등급 컷이 만들어지면 이건 불수능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번 국어 등급권 1등급 84점이었습니다. 와, 엄청났네. 그러니까 국어가 진짜 헬 난이도였다. 그렇네. 진짜. 라고 진짜 엄청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의 멘탈이 다 나간 거죠. 이게 국어가 어려우면 뒷과목에서 멘탈이 나갑니다. 아마 맞아. 주변은 힘들어. 국어가 아실 거예요. 1교시잖아요, 그죠? 네, 아. 국어 1교시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우면 어허. 이 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맞아. 국어 끝나고 뛰쳐나가는 학생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요. 1교시 끝나고 나간 애들 진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자, 그럼 다음 수학. 음. 수학은 3개 과목이 있다 그랬죠. 네. EBSI에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기하가 이제 사실 대부분 기하로 이제 보거든요. 네. 기하의 등급컷은 88점. 88점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수능 1등급은 수학은 이제 84점 이하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오케이.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였고 미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81점. 오, 미적이. 완전 불수능에 그 들어갔고요. 확통은 이제 항상 좀 높게 잡히는데 94점이 1등급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표준 점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그렇네. 네네. 지금 미적은 81점 1등급인데 확통은 94점이에요. 이러면 표준 점수 차이가 미적에서 예를 들면 94점을 받은 학생이랑 확통에서 94점을 받은 학생의 1등급의 표준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그렇네. 10점 넘게 차이 나는 거, 13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네. 같은 점수를 그래서 받았어도. 그쵸. 같은 점수를 네.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영어. 영어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4%대까지 이제 들어오면은 좀 불수능이라고 보는데요. 그쵸? 4%. 요번에는 4.71%라고 이제 나와서 불수능에 딱 되기 직전에 그쳤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영수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시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다들 고생하셨겠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번 수능은 불수능인가 아닌가? 불수능 맞습니다. 불수능 맞았고요. 한 명의 이제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고 했죠. 멋있다. 그래서 요 분은 이제 뭐 하는지 좀 이따 조금 바로 이따 얘기해보기로 하고 자, 역대 수능 만점자 수석 학생들 뭐 하고 계실까?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수능 만점자만 가지고 오면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또 막 정보도 다 안 나와요. 뭐 하시는지 밝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석 분들까지 이제 좀 포함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자, 1994학년도부터 좀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4학년도에는 1차 수능이죠. 1차 수능. 네. 요때는 이제 200점 만점이었어요. 200점 만점 수능인데 요때 198점. 네, 진짜 하나 틀리신데. 자, 요분은 네. 서울대 전기전자 이쪽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박사로 가셨고요. 어허. 쉣. 네. 애플에서 재직을 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네. 아하. 자, 그 다음 네. 똑같은 1994학년도 이제 두 번째 191점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요분은 요분은 차석으로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박사를 가셨고 그다음에 포스텍 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네. 멋있네요. 네. 그다음에 네. 조금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뭐 그다음에 쭉쭉쭉 많은데 제가 좀 넘어가서 네. 1999학년도 아까 얘기해드렸던 HOT가 뭐죠? 아, 그분. 요분. 네. 참고로 이분 400 여성분이십니다. 네네. 맞아요. 여성분이시고요. 4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에 400점을 받으셨고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셨다가 네. 그쵸. 그랬다가 에이 한국은 재미없어 하시고 하버드 의대로 아하. 네, 하버드 의대로 넘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의대로 넘어가셔서 아마 연구원을 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하버드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시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멋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2000학년대 이제 만점을 받으신 분은 이제 빠르게 보면 김현장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2003학년도에 또 수석하신 분은 삼성전자 그래서 고위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쭉쭉쭉쭉 넘어와서
2012학년도 요때부터 사실 보이는 좀 기조가 있어요. 201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요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이때부터 수능 만점자, 수석, 차석이신 분들은 네. 거의 다 가는 과가 비슷합니다. 아, 성형외과? 아, 뭐 의대? 아, 네. 아니야, 성형외과는 아니고. 네. 아, 무슨 만점자분들을 뭘로 보고? 왜? 어디 가십니까? 셋 중 하나를 대부분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경영학과. 경영학과. 많이 가십니다. 오케이. 네.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말 많이 가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위 우리 대기업의 고위 임원분들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과는 이제 과는 사실 다양한데 네. 대부분 마지막에 뭘로 빠지시냐면 행시 합격. 아, 행시. 요걸로 빠지시더라고요. 아하. 네, 결국 끝까지 행시 공부로 합격. 가시네. 아하. 네, 5급 행시 합격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허.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의예과. 그렇지. 서울대 의예과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 의예과가 정말 많고요.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법학과를 나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변호사, 검사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의예과랑 행시 쪽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법학과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 근데 나는 그건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 관련한 분들은 조금 더 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공부만 하시는 분들보다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공변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이제 네. 뭐라고 하죠? 이런 뭐라고 공변이 무슨 용어를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용어죠? 국민과의 무슨 이런 이렇게 법감정? 법강정, 그죠? 예, 법강정 그런 거 그렇지.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거를 좀 법강정. 이해하실 수 있는 분. 너무 네. 너무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이 공감을 못하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좋은 거 같네.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임원, 의사, 검사, 판사, 연구원, 교수, 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 분들도 계셨는데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 수능 수석, 차석 분들 중에서는 천정배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원희룡 국회의원. 아, 진짜? 네, 그래? 들어가시더라고요. 어허. 굉장히 높은 수능 지속도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합격자이자 수능 만점자인 유리아 씨라는 분이 나왔는데 네. 유리야? 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유리아. 유리아. 성함이. 네. 이분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과학에서는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과연 이과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갔을까요? 갔죠. 그래요? 몰라요. 아, 안타깝게도 네. 이분은 유일한 수능 만점자지만 네. 서울대 의예과 지원 자격인 네. 과학탐 영역에서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알고 계셨겠네. 아, 알고 그렇겠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본인이 있었겠지. 한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뭐 생각하시는 거는 뭐 연대 의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겠죠. 결국 의대. 네, 그렇죠. 요즘에는 네. 의사가 최고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네. 이제 그 좀 더 그 수능 만점자분들의 어록을 몇 개 좀 살펴보자면 아까 이제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H.O.T가 뭐죠 말고 네. 또 뭐가 있었냐 유명한 어록들. 자, 2009학년도 수능을 보셨던 박창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만점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2009년 수능이 완전 불수능이었대요.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EBS 문제지만 풀었다.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굉장히 어려웠던 수학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수학 난이도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40분 만에 다 풀었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봤어. 맞아. 허쉣. 그리고 지금 나 지금 그 힙합 하는 것 같아. 힙합 듣는 것 같아. 그쵸. 스웩이 넘쳐. 스웩이 넘치죠. 자, 다음으로 2015학년도 금동현님. 이분은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공부가 너무 싫어서 기계처럼 공부했다. 감정을 빼고 했다. 뭔 소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2016학년도 네. 서장원님은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라고 했는데 시험은 망칠 수 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멋있네. 뿌뿌뿌뿌. 그리고 좀 재밌는 또 인터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2017학년도 이영래 님은 네. 아이오아이 전소미님의 힘이 컸다. 아, 공부하는데 소미 많은 덕분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아, 진짜. 하셨다라고 힘들 합니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아하. 봐주고. 너무 이런 거 보면서 힘냈다. 아하. 좋네, 뭐. 네, 힘이 네, 나지, 네, 힘이 네. 나지. 네, 그리고 2018학년도 네. 민준홍님. 네. 저는 이분은 인터뷰 내용이 좀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분이 이제 인터뷰 하시는데, 난 이분이 그때 뭐 이제 20살 된 사람인데, 나 50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네. 말을 하는데 네. 굉장히 연륜이 아, 그래요? 묻어났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 사회가 수능을 잘 보는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어디 가셨나요? 뭐야, 20살 맞아? 이분 어디 가셨어요? 그니까요. 몰라요? 이분 민준홍님이 어디 갔는지는 아마 서울대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분이 네. 조금 법대 이런 데 좀 가셨다가 이제 또 정치도 좀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나. 그쵸. 정치는 하시면 안 돼. 아, 왜? 에이, 물들어. 물들어. 지금 이 상태로 남아 있어 줘. 좋은 그 물을 이제 민준홍님은 해줘야지. 좋은 그 공급. 제가 알기로는 네. 이분 그 유퀴즈도 나오셨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퀴즈도 나오셨어요. 서울대 가셨네요. 찾아보니까 서울대 가셨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아주 짧게 네.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네. 자, 아까 얘기 한번 나왔죠. 물수능과 불수능 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아,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뭐 저랑 안대리보다는 공변이 아무래도 수능 쪽과 좀 더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아, 그치. 직접 이런 열심히 공부를 잡것들과 해봤기 때문에.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것이라뇨. 지금. 그 라이브 방송에서 품위를 시켜주세요. 이 상놈들이랑 양반은 원래 겸상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래도 뭐. 네. 그래서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 신상놈님. 아이씨, 내 질문을 때나 똑바로 들으세요. 자, 본인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수능을 내일 봐야 돼. 나는 물수능이기를 기원할 것인가, 불수능이기를 기원할 것인가. 이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물수능이기를 바랬어요, 계속. 네. 왜냐면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수능도 하고 논술도 준비하고 그쵸. 그 입학사정관도 준비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도 공부했고 정말 그쵸.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해서 다 모든 걸 때려 넣지 못했어요. 가능성을 너무 여기저기 많이 열어두니까. 그래서 수능을 나는 어느 정도는 잘 볼 자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도 난 무조건 1등급이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수능을 기대를 했어. 물수능이면 그냥 다 같이 다 1등급 맞아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줄 거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게 오더라도 물수능을 바라겠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불수능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미 너무 과열될 대로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물수능이야? 뭔가 아까 불수능이요? 잠깐만. 아니 불수능이 좋다? 오케이. 어렵게 내라. 불수능이 더 나만 바람직하다. 아니면 돼. 그것도 그렇고 난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볼 거 아니니까. 그니까 이 새끼야.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물수능을 맞았을 때 정말 물벼락 맞듯이 그런 변별력이 없어지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저는 불수능을 통해서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과 아예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사이에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거 너무 싸가지 없게 들리지만 솔직히 공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맞아요. 친구들의 변별력 어쩔 수 없다.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의 노력을 확실하게 알아주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불수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건 좀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수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저 예전에도 한번 수능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수시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능으로서 이 뭔가 변별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수시의 전형으로서 조금 빛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능은 정말 뭐랄까 커트라인을 어느 정도 넘기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만큼 했구나라는 그 정도만 인정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나머지 다른 이제 영역에서의 뭐랄까 능력 같은 걸로 이렇게 학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효율적이었던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다 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제 수능 바라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뭐랄까 지적인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좀 산업이 고도화되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더 다양한 서비스 직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좀 더 좋은 인재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다양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랄까 주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물수능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능의 저의 비중이 선택만 떨어져야 남았네요. 된다는 거죠. 네. 수능의 비중이 떨어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안대리의 말 옳지만 네. 수능의 비중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수능이 맞다. 그치. 나는 좀 불수능이 맞지. 이상주의자지. 나는 사실. 예. 왜냐면 맞아. 야, 생- 그거 예. 네 말대로 하면은 거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교수, 의사 논문에 이름 올리게 해줄 아빠가 없으면 대학 못 가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네. 딱 단순히 생각만 해도 내가 공부 개 열심히 했는데 네.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쉬운 것만 나와. 어. 나처럼 수능 보러 갔는데 듣기 잘못 틀렸어. 2등 나왔어. 개빡쳐. 생각만 해도 너무 빡쳐요. 빡치는 수준이 아니지. 거의 그쵸. 하늘이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수능이라는 듣기 것이 틀린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진짜 듣기 틀렸다는 거 좀 짜증나네. 지금. 너무 졸렸어요. 너무 이게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잠이 안 깨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오히려 안대리 말대로 저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할 친구만 열심히 하고 나는 오히려 대학에 대한 중요성이 좀 오히려 그냥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것도 이게 있지. 맞는 방향이야. 그렇죠. 대학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해야 돼? 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안 가면 그러니까. 왜 모질이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사람만 해. 공부를 할 사람만 맞아. 해서 할 애들끼리만 경쟁을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수능의 기조로 가되 우리가 뭐 좀 살아보다 보면은 대학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학 안 나오고 대학을 좀 좋은데 안 나오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꼭 대학을 나온다고 막 무조건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조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반론만 하자. 왜냐면은 야 이놈 새끼들아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 힘들다. 그쵸, 엄마는 그치. 막 서울대 인서울 가자고 하는데 애시기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 그럼 사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혜택들을 많이 죽여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그쵸. 기존의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가던 방향이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이점이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생기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대학 가려는 사회는 아니게 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쵸. 너무 그 갭이 크다 보니까 기득권에 대한 혜택과 지금 기득권이 아닌 사람의 그런 불이익이 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기득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노력하다 그쵸, 보니 그쵸. 다들 대학교를 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뭐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지금 당장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지금 당장 현 시스템 안에서는 좀 더 불수능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뭐 이렇게 긴장도 되고 좀 떨릴만도 한데 신 선생님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확실히 이게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라이브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딴 식으로 네. 우리 말을 조금 더 정제해 주셔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요즘에는 날것 날것 모르세요? 날것. 네, 요즘에 네. 말 그렇게 이쁘게 한다고 뭐 잘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쵸. 날것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팟빵에서 이제 라이브 해봤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댓글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의견 나누고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공변이 이제 주제 준비하는 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다음 주도 항상 이제 입담이 좋으신 공변이니까 재밌는 주제 가져오실 거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가 막힌 거 갖고 오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 갖고 오세요. 네,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생하셨고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